안녕하세요. 극락조 교사 최미진입니다. 저는 오늘 살아 움직이는 증강현실 물고기를 주제로 여러분들이랑 만나볼 건데요. 한 가지 고백할 내용이 있습니다. 물고기만 데려오기가 섭섭해서 살아 움직이는 증강현실 바다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강연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쿠아리움으로 만들자고 했으니까요. 자, 여기가 어딘지 아실까요? 맞아. 언제 한 번쯤 해봤던 것 같은데, 그쵸? 여러분들 어렸을 때 키즈카페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지고 노나요? 그림. 맞아요. 색칠해가지고 스캔해서 올리면 내 그림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오늘은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작은 휴대폰 안에서 집에서도 직접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말들 들을 수 있는데요. VR, AR, MR이 있어요. 자, VR은 여러분들 이렇게 무엇인가를 착용하고 그리고 내가 그 속에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VR 같은 경우는요, 현실 세계와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AR은요, 현실 세계에서 가상을 덧입혀가지고 스마트 기기 같은 걸로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VR, AR 시대는 지나갔고 MR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바로 혼합 현실인데요. 이렇게 리얼한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를 완벽하게 결합해 버립니다. 오늘 증강현실이 주제여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자, 우영우 아시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가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을 때 우영우 시야에 누가 나타나요? 그 장면을 정말 감명 깊게 봤던 팀이 우리 도시에서 고래를 우영우가 상상했던 것처럼 직접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재미있는 상상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제 고래가 나타납니다. 이게 AR이면 이거는 MR입니다. 현실 세계하고 가상현실을 섞어버리거든요. 미국의 그 구글사에서 재현해낸 건데 여기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사방에서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입체 영상을 구현해냅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강당 같은 곳에 모여가지고 이 구현해낸 영상을 직접 보거든요. 여러분들 그 생생함을 간접적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슬로우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까지 정말 리얼하죠. 이게 공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합성일 거다.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다들 많이 반문을 하였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게 VR과 MR의 차이였어요. 자, MR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가상 세계하고 현실 세계가 아주 리얼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이게 현실 상황인지 가상의 상황인지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과학기술은요, MR 방향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선생님이 오늘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증강현실에 관련된 자료를 모으는데 그 자료가 개발 단계에 멈춰져 있어요. 왜냐? 요즘은 다들 MR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연구 기술이 더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여곡절해 봤으니까 오늘 강연 제목이랑 관련해서 물고기입니까? 아니죠. 어류가 아니라 포유류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혹등고래인데요. 혹등고래는요, 포유류에 속합니다. 새끼를 낳아요. 그리고 젖을 먹여 키웁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무엇을 먹고 살까요? 맞아요. 새우, 플랑크톤. 플랑크톤의 일종인 크릴새우를 먹고 사는데요. 얼만큼 작을까? 이 손가락에 올렸더니 딱 요만해요. 어떻게 이거 먹고 저렇게 살이 쪘지? 근데 하루에 어느 정도의 양을 먹냐면요. 1톤이요. 버스 한 대 무게 정도의 크릴새우를 먹습니다. 그런데 혹등고래가 극지방에서 살거든요. 남극에서 살기도 하고 북극에서 살기도 하는데, 그런데 적도 지방을 지나가진 않아요. 근데 적도 가까이에 내려옵니다. 자, 열대 바다에 내려오는데 왜 내려올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크릴새우는 극지방에만 있습니다. 따뜻한 지방에는 고래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맞아요. 새끼를 낳으려고. 자, 어미 고래는 지방이 풍부하고 두꺼워서 추운 바다에서도 견딜 수 있지만 만 낳은 새끼는요, 추위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새끼 낳아 키우려고 잠시 열대 바다로 내려왔다가 6개월 정도 키워서 이제 새끼가 성장하게 되면 이제 극지방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사냥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사냥을 해서 먹이도 먹이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혹등고래가 새끼를 키우는 6개월간 먹을 게 없어요. 크릴새우가 없으니까. 그래서 쫄쫄 굶어요. 쫄쫄 굶으면서 하루에 400리터에서 500리터 정도 젖을 먹입니다. 6개월 동안 먹지 않고. 자, 대단한 모성애죠. 그리고 갓 태어난 새끼는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포유류라고 했죠. 포유류는 폐로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20분마다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려 보내줘야 돼요. 마치 사람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거랑 비슷해요. 임신 기간도 비슷하고 그렇게 해서 키우는데 모성애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구절절 고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멸종 위기에 직면했다가 이제 고래를 잡는 게 60년대쯤 중지되면서 다시 그 개체수가 많이 늘어난 종이거든요. 그 무분별하게 포획을 해서 한때는 전 세계에 500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고래를 포획하는 걸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그걸 지켜나가면서 다행히 지금은 그 개체수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멸종위기? 선생님이 멸종위기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멸종위기종이 사라진다면 인간도 큰일 난다고? 기후변화로 생태계가 위험에 빠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동물들이 멸종위기에 놓이게 됐지. 동물들의 멸종위기가 결국 인간의 탓이었다니 슬프고 미안할 거야. 하지만 더 이상 슬퍼할 시간이 없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호한다면 멸종을 막고 개체수를 늘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야 해. 북극곰이 멸종위기다. 우리나라에서 대륙사슴이 절멸됐다. 각종 매체에선 멸종위기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도대체 왜 보호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지. 동물도 생명이니까? 귀여운 동물이 사라지면 아쉬우니까? 자, 지금부터 왜 멸종위기종을 보호해야 하는지 알려줄게. 도도새라고 들어봤어?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 살던 도도새는 이미 멸종한 새야. 성적이 없던 무인도에 평화롭게 살던 도도새는 날개의 기능이 퇴화하고 걸어다니는 새가 되었지. 자, 그런데 이 새가 날개가 퇴하고 걸어 다니는데 이 섬에 잠깐 머무르는 사람들이 이 특이하게 생긴 새가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가까이 오니까 사냥을 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다니다가 이 섬에 잠시 들러서 그 새를 잡아먹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멸종하게 되는데 인간이 처음으로 멸종시킨 첫 번째 동물이 도도새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도도새만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 섬에 있던 나무도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친구. 도도새가 열매 먹고 똥 싸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도도새가 번식이 와, 너무 멋지다. 들어볼게요. 1992년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도도새가 살던 모리셔스 섬의 카바리아 나무가 번식을 멈추고 멸종 위기종이 되었다는 거야. 학자들이 뒤늦게 그 원인을 찾아냈는데 도도새가 카바리아 나무의 열매를 먹고 개설하면서 씨앗을 뿌리내리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도도새가 멸종된 이후로는 단 한 그루의 나무 씨앗도 싹을 틔우지 못한 거지. 생물 하나에는 이렇게 서로 얽혀 있거든요. 하나의 동물이 멸종하면 다른 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종위기 동물에게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도 영향이 있죠. 다른 생물들이 살 수 없다면, 다른 생물들이 살 수 없는 지구라면 누구도 살 수가 없다? 인간도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도 뭐가 될 수가 있다? 지구를, 우리 환경을 지켜나가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증강현실로 사라져가는 생물들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 생물들을 준비했는데요. 혹등고래는 포유류라고 설명드렸고, 황제 펭귄도 있고, 상어도 있고, 연어도 있어요. 오늘 소개할 AR 동물 관찰은 사실 30여 가지 동물 카드가 있어요. 판매하진 않고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여기 QR코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곳까지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바로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 어플리케이션을 열면 AR 동물 관찰을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카드가 필요합니다. AR 증강현실은요, 마커라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커를 4종을 나눠 드릴 건데 이 마커를 올려놓고 카메라를 비춰주면 동물이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손가락으로 펼다 오므렸다 하면요,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요, 돌려서도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카드의 장점은요, 다른 기능 카드들도 있어요. 이렇게 기능 카드들도 추가적으로 있거든요. 오늘 준비한 기능 카드는 여기 먹이, 서식지, 모방 기술 이렇게 몇 가지 추가로 준비해 보았거든요. 이 기술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저기 상단에 보면 화살표 방향 있죠? 이게 특수 카드를 놓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먹이를 어떤 먹이를 먹는지 내가 찾아야 돼요. 얘가 초식 동물인지 육식 동물인지 잡식 동물인지 어디에서 사는지 이 카드도 자, 바다 카드를 올려놓으면 활성화가 될 건데 이게 재밌습니다. 360도로 볼 수가 있어요. 남극의 밤하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다른 생물들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생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자, 퀴즈 특수 카드도 있으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가족당 1개의 템만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남으면 1개 더 드리도록 할게요. 카드도 함께 나눠서 바로 구동해가지고
사용해 보도록 하는데, 여러분들 탭 열면 홈 화면에 바로 위쪽에 아이콘 올려놨습니다. 일단 4개의 동물의 생김새를 살펴보시고, 자, 관찰을 하셨으면 특수 카드를 결합시켜 가지고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물 카드는 집에 가져가셔 가지고 오늘 가지고 계셨던 스마트 기기가 다운이 안 됐으면 다른 기기를 이용해서 구현해 보시고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수카드가 여러 장이어서 이렇게 묶어놨어요. 여러분들 한 장씩 넘겨보면 다른 카드랑 결합할 수 있습니다. 먹이 카드는 그 동물이 어떤 먹이를 먹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알맞은 먹이 카드를 고르시면 먹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혹시 퀴즈도 풀어보신 분? Q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 퀴즈 나옵니다. 아, 해보셨어요? 전구 모양 있죠? 전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모방 기술이어가지고 어떤 카드만 사용할 수 있냐면 상어랑 항제팩 있을 수 있어요. 동영상 나옵니다. 재밌어요. 다들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서 제가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한데요. 잠깐 뚜껑을 덮어보겠습니다. 자, AR은요, 이렇게 특별한 마커와 스마트 기기가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또 구글이 재밌는 걸 보여줍니다. 이 마커가 없이 그냥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AR을 볼 수가 있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자, 여기 여러분들 자료에도 백상아리, 바다거북, 황제펭귄 요 3가지 QR코드를 올려놓았는데 그냥 구글 들어가셔가지고 백상아리라고 이름만 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구글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스마트 휴대폰 있죠? 자, 여기 와이파이가 사이언스 프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프리. 거기에 접속하셔가지고 구글 들어가신 다음에 백상아리 하고 검색하시면 여기 3D로 보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자, 이쪽에 보면 내가 있는 공간에서 보기를 누르면 아까 봤던 우영우처럼 여기 공간에 백상아리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근데 그 백상아리가 실물 크기로 나와요. 그래서 와, 내가 바닷속에서 백상아리를 만난다면 이 정도 위협적이게 나한테 오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휴대전화를 빈 공간이 있는 아래쪽으로 천천히 움직여서 카메라가 나의 위치를, 공간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바로 QR 찍어가지고 들어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휴대폰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성공하신 분들이 되게 많네요. 자, 이거는 내가 언제 어느 때고 내 휴대폰으로도 바로 열어서 볼 수 있어서요. 다른 동물들도 검색해서 볼 수 있는데 오늘 바다 생물을 아쿠아리움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제가 몇 가지만 떼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카메라를 바닥에다 내려놓으시고, 자, 스마트 기기, 자, 바닥에 엎드려 주시고, 여러분들 강연 자료 사이사이에 요게 들어있을 거예요. 집에 동생이나 아니면 조카, 친척, 친구에게 색칠해보세요 라고 한 다음에 여기 QR코드 보이죠? 여기에 접속하셔가지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면 자, 요 바다 생물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좀 불편한 장면이 나올 수 있어요. 죽은 동물들 속에서 쓰레기가 발견됐다는 뉴스 중요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귀는 이것저것 다르지 않지만 잡식성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뱃속에서 다른 물고기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최근엔 쓰레기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그럼 조그만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거 나오지, 또 커피 나오지, 뭐야 라면 공갈이 나오지, 과자 공갈이 나오지, 막 그래요. 쓰레기를 먹은 아기는 내장에서 식용으로 쓰이지 못하는 채 버려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쓰레기를 먹는 게 물고기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기가 깊은 바닷속에서 사는 물고기인데요. 주로 바다 밑에 있는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사는데 요즘 아기 뱃속에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가 되게 많이 나온대요.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들어있는 아기는 이미 내장이 썩어 있어서 아구찜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 버린대요. 자, 아귀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하고 먹을 만큼 지금 우리 바다에는 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집 옆에는 바다가 없어서 제가 버린 게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겠죠. 아니에요.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이 친구가 지구를 여행하면서 결국에는 바다로 갑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겠어요? 쓰레기를 재활용. 맞아요. 줄여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당장 소비하고 있는 쓰레기를 줄여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바다 생물, 우리 주변에 있는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실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도입 강연을 마치겠습니다.